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자, 마스터캠 2021 버전을 교재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깊이 제한이라고 해서 이제 경로를 생성할 때 깊이 값으로 경로 생성하는 범위를 제한을 두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틈새 이송이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틈새라고 하면은 어떤 파워밀에서는 이제 링크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링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로가 끝나는 부분에서 다음 경로가 시작하는 부위를 연결할 때 어떤 식으로 연결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에다가 솔리드에서 구형상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3차원 작업할 때는 이 구형상을 가끔 그리는데요. 이제 뭐 그리기가 가장 편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은 구를 하는데 X축 방구 형태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도록 하고요. 베이스 부분에 면 하나를 만들어 볼까요? 공면보다는 사각형을 그리면 되겠네요. 사각형에서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사각형을 그리는데, 사각형의 크기를 이제 공면을 생성하면서 그리면 되겠죠. 자, 크기를 한 120, 120 작네요. 140 정도 줘볼까요? 140에 140으로 자, 이런 형태로 서페이스를 그려봤습니다. 일단 반투명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틈을 끄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형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이제 링크다 그러면 정사 경로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정삭인데 정삭인데 라스터 가공을 해볼까요? 라스터 가공을 하겠다 해놓고 그 여유값은 일단 0으로 하겠습니다. 0 바닥 여유, 측면 여유 다 0으로 하겠다. 선택은 다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구는, 볼 랜드밀로 떴네요. 10볼로 할까요? 10볼로 하겠습니다. 10볼이면은 어떤 공구? 이런 공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다른 거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그냥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자, 경로가 생성이 됐는데요. 이게 끝단을 넘어가고 있네요. 끝단까지만 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 경로에서 공구 중심 영역이 지금 이송 형태를 루프 형태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경사값이죠. 경사값을 이제 선택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깊이 제한으로 걸어버릴까요? 깊이 제한에서 최대 높이가 50이고요. 그 다음 0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한 30으로 넣어보겠습니다. 50에서 30까지 넣고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로가 생성이 됐네요. 자, 지금 이 틈새라고 하는 조건이 지금 여기에서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경로 간 이동이라고 하는 게 딱 이게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틈새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겠고요. 그러면은 예전 경로가 지금 안 보여서 그러면은 라스터가 아니고 방사형으로 할까요? 방사형이다. 네, 일단은 방사형으로 해보겠습니다. 방사형으로 하고요. 자, 대상 공면을 다시 선택해 볼게요. 선택을 눌러서 얘 하나만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구는 이걸로 그대로 하는 걸로 하고요. 얘가 틈새가 경로 간 이동인데 이것도 고속 기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틈새라고 하는 조건이 이게 일단은 이 공구 절삭 유지라고 하는 이 부위가 이 값보다 작으면 이제 뜨지 않고 경로를 생성한다는 얘기거든요. 루프 형태라든지 직선 형태. 이거는 경사값이고
예전 방식으로 지금 경로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예전 방식으로 생성하려면, 그러면은 가공 경로에서 뭘 해야 될까? 라스터가 일단은, 가공 경로에서 이전 형태가, 그러네요. 지금 스케롭으로 하게 되면 평행 형태가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면방향도 그렇고, 면방향, 나선, 브랜드, 라스터. 그러면은 공구 중심 영역을 선택하고 라스터를 한다. 그것도 비슷할 것 같고, 일단은 그럼 워터라인, 등고선 형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고선. 이것도 같은 형태인데요. 경로 간 이동 형태가 램프 직선, 좀 비슷하긴 하는데, 화면에서 보이는 이 형태는 예전 버전에서 적용하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꺼져버렸네. 지금 경로에서, 자, 이 버전이 어떤 형태에서 이 버전으로 지금 나오지? 펜슬, 브랜드, 스케롭. 가공 경로 부분에 예전 형태는 나오질 않고 있어요. 수평 영역도 됐고, 하이브리드, 라스터로 체크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스케롭으로 한번 해볼까요? 방사형으로 하면 그 메시지가 뜨긴 뜰 것 같은데, 자, 그럼 면방향 가공으로 해보겠습니다. 면방향 가공해서, 이 대상을 선택하면, 면방향이라서, 일단은 특정 방향의 어떤 형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면방향은 공구 중심 영역을 선택할 수 있던가요? 다시 한번 해보죠. 얘를 선택하고요. 면방향 조건. 자, 일단은 이런 형태로 하겠다라고 체크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면방향은 그 면의 UV선 형태, 이게 솔리드이긴 하지만 이 솔리드를 생성할 때 어떠한 패턴으로 생성했느냐에 따라서 이 그 면의 어떤 속성이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아까 X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 또는 뭐 이런 형태 둘 중에 하나가 선택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그대로 가고요. 얘가 이제 면방향에서는 그 공구 중심 영역을 지금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체크 오면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선택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거리값은 한 1mm씩 하는 걸로 하고요. 경로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틈새 이송에서 이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경로가 생성되는 것을 보면은 경로가 지금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은 생성은 됐는데 여기 뷰에서 일단은 점 형태를 안 보이게 하고요. 자, 경로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생성이 됐는데 경로와 경로 사이에 연결하는 형태를 지금 보는 거거든요. 연결을 좀 그 값을 좀 크게 주겠습니다. 너무 촘촘해서 자, 5 정도를 줘서 다시 한번 경로 간격을 주고 생성을 했는데 이때 이제 면방향을 할 때 밑에서 생성이 돼서 현재 이 그 구형상을 좀 자르겠습니다. 그 솔리드에서 트림 기능에서 평면을 가지고 트림을 할 수가 있는데요. 평면 일단 얘를 선택하고 엔터를 치고 평면에서 Z값 평면인데 Z값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평면으로 하면은 이 평면 값을 올리는 기능이 안 보이네요. 평면에서 그러면은 천상 여기서는 자, 그러면 면을 하나를 만들죠.
이 면을 다이나믹 기능을 이용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위로 좀 옮겨서요. 이 정도로 옮기죠. 이렇게 옮긴 다음에 자, 이 면을 가지고 트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솔리드에서 트림해서 면으로 트림하겠다. 자, 솔리드 영상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select body from trim then hit enter 치고 그 다음 서페이스를 선택하고 그러면은 이제 솔리드가 트림이 되죠. 자, 이렇게 트림 해놓고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lt S를 눌러볼까요? 이제 경로와 경로 사이가 지금 이제 이게 경로 사이 연결하는 거거든요. 자, 연결을 할 때 지금 이제 틈새라고 하는 것에서 여기 거리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거리가 5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가공 간격, 즉 오라는 간격에 대해서 300% 안에 들어오는 경우는 여기서 300%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5라고 하는 값이 있죠. 그럼 5에 300%면은 3배죠. 그러면 15 정도 되는데 15보다 작은 범위에 들어오면 스텝 형태로 가겠다. 이제 스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계단 모양을 이제 스텝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로가 끝나는 부위가 여기다 그럼 다음 경로로 이동을 할 때 높이 차이가 발생하면 위로 올라갔다 그 높이로 가는데 얘는 동일한 높이기 때문에 그냥 그 위치에서 그냥 간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 값을 작게 해보겠습니다. 경로가 지금 5인데 5보다 작은 값 한 50% 정도 줘볼게요. 그러면은 경로가 5니까 50%면은 2.5가 되겠죠. 2보다 2.5라고 하는 이 값보다 작았을 경우에는 여기 스텝 형태를 취하는데 만약에 컸을 때는 이 값보다 컸을 때는 여기가 이송 기준 간격이 공구 복귀 이게 기준 간격이 그 이송보다 기준 간격이 2.5예요. 2.5인데 그 현재 여기에서까지 거리는 5 정도는 될 거예요. 근데 5가 2.5보다는 컸을 경우에는 공구를 복귀시키겠다. 즉 이송 높이까지 띄우겠다는 얘기예요.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이송 높이까지 뜨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공구가 내려왔다가 다시 내려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송 높이까지 일단은 떴다가 다시 내려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왕복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옆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원칙상으로는 그 경로와 경로를 연결할 때는 이송 높이까지 뜨는 게 맞습니다. 여기를 뭐 50으로 놓겠다 그러면 그 50만큼 뜨는 거거든요. 이렇게 경로와 경로가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로가 끝나면 그 다음 경로는 별개로 인식해요. 그래서 하나의 경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송 높이까지 떴다가 다시 내려오는 게 맞는데 그 간격이 허용 범위 안에 들어올 경우, 즉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우리가 틈새 이송에서 입력한 허용 간격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 틈새 형태를 따라서 적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틈새에서 여기 이제 퍼센트로 해도 되고요. 값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5에 대해서 50%니까 2.5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현재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 간격이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5를 넣어 보겠습니다. 5면 100%겠죠. 넣고 나서 계산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넣었는데 5를 넣었는데 뜨네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이의 거리가 지금 5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5보다 큰지 어떻게 알까요? 그거는 평면 보기를 해서 여기다가 원을 그려보면 알겠죠.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직경 5짜리를 자, 직경이 5짜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쭉 가볼게요. 5보다 크죠? 간격이. 이 경로와 경로 사이 간격을 5를 줬는데 왜 5보다 크냐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간격이 5라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연결되는 구간은 딱 그 법선 형태의 구간이 아니고 약간 대각선으로 가잖아요. 그럼 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간격이 지금
5라고는 줬지만, 가공 간격 5라고 줬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적용이 된 것 같아요. 보기에, 그죠? 공차도 적용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틈새 크기를 5로 줬는데, 6이라고 해볼까요? 6. 자, 6이라고 해놓고 다시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보니까, 지금 옆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약간 비스듬하기 때문에 거리가 좀 멀거든요. 여기는 5보다는 작은 영역 같아요. 그래서 6으로 하니까 그 사이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연결됐어요. 틈새 형태로. 하지만 이 구간은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그 기준값보다 6이라는 값보다 멀기 때문에 이속 높이까지 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값이 틈새에서 틈새 크기라고 하는 이 기준값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이 값은 이 형태를 적용할지 아니면은 이속 높이까지 뜰지를 결정하는 기준값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이 이제 300%로 되어 있는데 300%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간격을 넓게 줬지만 이 간격이 엄청 작을 때는 상당히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로 사이에 얘가 이속 높이까지 떴다 내렸다 하는 그런 경로를 없애려면 이 값을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이속 높이까지 뜨는 경로가 있고 그냥 생성된 경로가 있는데 이송 그 형태를 보면은 여기 이제 다이렉트, 스텝, 루프역 이송, 그 다음에 공면 따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적용을 하려면은 형상이 좀 더 복잡한 형태가 되면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복잡한 형태를 만든다. 복잡한 형태. 얘를 평면으로 하나를 잘라볼까? 약간 틀어서 자르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Alt S를 눌러서 현재 이 공면을 좀 틀어보겠습니다. 틀어보면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동해서 다이나믹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원점을 찍고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돌리고 나서 얘로 트림을 해보겠습니다. 솔리드에서 트림 기능을 이용을 해서 공면으로 트림하겠다. 자, 이 솔리드를 엔터, 이 공면을 찍고, 자, 찍으면 반대쪽이 없어졌죠. 이렇게 없애버리고 다시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얘는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 하겠습니다. 안 보이게 하고요. 자, 이렇게 경로가 이제 수정이 됐는데, 자, 그럼 이제 스텝이라고 하는 게 여기 눈에 들어오네요. 그죠? 스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끝나는 위치에서 다음 위치로 이동할 때, 그 위치까지 올라가서 옆으로 가는 형태지. 계단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는 계단 모양이 안 만들어진 이유는 그 기준값보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기준값을 좀 키우겠습니다. 여기를 한 10 정도로 키워볼까요? 10 정도로 키우고 나서 다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자, 그럼 이제 계단이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죠. 틈새 형태를 지금 계단 형태로 스텝 형태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다른 형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다이렉트를 체크해 볼게요. 다이렉트를 체크했을 때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다이렉트는 옆으로 그냥 직선 형태로 가는 건데, 얘가 직선 형태로 가다 보면은 이제 뭐가 간섭이라든지 이게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렉트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틈새에서 간섭 체크라는 부분을 체크를 끄겠습니다. 간섭 체크는 이 틈새 형태를 적용했을 때 어떤 간섭이라든지 과절삭 이런 부분이 생길 경우는 그걸 이제 뭐 차단하겠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일단 이걸 끄고 하겠습니다. 끄고 재생성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이렉트로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다이렉트로 하면 왜 문제가 생길까요?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경로 확인해서 여기다가 갖다 대보겠습니다. 자, 다이렉트로 하게 되면 이 형상을 지금 충돌이 발생해요. 약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과절삭이 나죠. 이렇게 이 부분이 지금 과절삭이 발생한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체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얘는 그걸 피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서 과절삭을 체크를 하게 되면 얘는
이 부분을 이제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은 부위에서 이걸 체크했을 때는 경로가 막 지저분하게 복잡하게 생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일단 얘를 체크하고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해보면은 이렇게 계단 형태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옆으로 지나갈 때 다이렉트로 갔을 때는 이 부분에 과절삭이 발생되기 때문에 얘가 위로 올라서 옆으로 가는 형태를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틈새 형태에서 루프 이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이게 부드러운 원호를 그리면서 이동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경로와 경로 사이를 연결할 때 원호 형태, 부드러운 형태를 취한다. 자, 이게 이제 그 최근에 그 사용되는 경로들이 다 이런 형태예요. 루프나 직선 형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고속가공 기능을 쓰다 보면 각진 형태는 얘가 좀 기기 장비에 무리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라운드 부드러운 접하는 형태로 경로를 생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틈새 이송에서 루프 형태. 자, 곡면을 따라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곡면을 따라는 말 그대로 이 그 서페이스가 이 면을 따라가는 형태로 가요. 그래서 뭐 딱히 문제가 안 된다면은 이 형태가 가장 좀 깔끔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성을 해보면은 경로가 이 곡면을 따라가는 형태로 생성이 되는데요. 간격이 좀 넓으면은 좀 이해가 될까요? 틈새 이송에서 여기를 퍼센트가 10이면은 2배니까 200% 정도 되겠죠. 자, 200% 정도 해놓고 이 간격을 10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좀 간격을 좀 넓으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자, 돼서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직선 형태는 아니죠. 직선 형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이렉트로 가버리면은 과저삭이 될 수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과저삭 되는지. 이거를 틈새 이송해서 다이렉트로 선택했을 때 아마 과저삭이 되면은 떴다 갈 거예요. 과저삭이 되네요. 그래서 좀 약간 위로 올라왔다가 옆으로 이동하는 거 볼 수 있죠. 지금 같이 해보죠. 얘를 뒤로 복사를 해서 조건에서 얘를 이제 다이렉트보다는 곡면을 따라가게 되면 곡면은 과저삭을 되지 않고 곡면을 그냥 스쳐가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다이렉트를 한번 간섭 체크를 끄고 볼까요? 간섭 체크를 끄고 재생성을 했을 때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지금 여기 안쪽에 있는 이 경로가 다이렉트를 체크했을 때 1번 경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외곽으로 가는 거 있죠. 이게 이제 곡면을 따라가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나? 한번 볼까요? 이게 또 위로 가는 거네요. 이게 다이렉트고요. 그 다음 얘가 곡면을 따라가는 건데 자, 옆으로 보겠습니다. 옆으로 보면 자, 지금 이거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죠. 이게 곡면 따라고요. 이게 다이렉트예요. 이게 다이렉트로 가면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과절삭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딱 봤을 땐 잘 와닿지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확인해 볼까? 경로를 생성해 보면 알겠죠. 자, 그러면 공작물에서 자, 이 솔리드를 소재로 설정을 하고요. 1번을 모의 가공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결과를 체크했을 때 자, 결과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위가 지금 노란 색깔로 된 부위가 과절삭이 된 거예요. 여기 모의 가공에서 뷰에서 비교를 해보면 리프레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저 부위가 그 약간 먹었다고 이렇게 생성이 되죠. 공차 값을 좀 줄여볼까요? 공차를 100분의 2 정도로 하고 다시 리프레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 색깔로 과절삭이 된 것이 보이죠. 그러니까 간섭 체크를 지금 꺼놨어요. 꺼놓은 상태에서 다이렉트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 곡면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죠. 약간 지금 자국이 좀 하기는 하지만 이 정도는 그닥 뭐 거의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세하다라고 볼 수 있죠. 차이가 없죠.
100분의 2 공차인데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아까 했는데, 그러면은 간섭 체크를 실행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간섭 체크를 실행하고, 얘를 경로를 생성한 다음에 얘를 모의 가공해 볼게요. 자, 모의 가공해서 플레이를 시키면 여기 특별하게 이상이 발생하지 않죠. 경로를 보게 해보면 이렇게. 이 부위에서 얘가 떠서 가기 때문에 여기에 절삭된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다 간섭 체크를 실행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얘는 면을 따라가는 형태로 부드럽게 연결이 된다. 그래도 이제 경로와 경로 사이에 각진 형태는 생성이 되죠. 그래서 뭐 부드러운 형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루프 형태를 선택해 주시는 게 맞겠고요. 틈새에서 공구 복귀 Z축 이송이다. 틈새에서 공구 복귀 Z축 이송.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틈새, 크기, 범위 내에서 Z축으로 복귀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클릭을 해보죠. 뭐 딱히 아까하고 똑같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나 체크를 끈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간섭 체크라는 부분이 은근히 나중에 여러분들 경로 생성할 때 원하는 형태로 생성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간섭을 체크하는 것을 체크할 경우에는 생성이 안 되는 경로가 있는데, 그럴 때는 좀 체크를 끄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소음 간격의 공구 이제 복귀할 때라는 얘기는 위로 올라갈 때죠. 올라갈 때도 혹시라도 간섭이 발생할 경우에 그 부분을 체크하겠다. 언더컷 부분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더컷은 공구가 뭐랄까, 안쪽에 밑에 부분이 보이지 않는, 평면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면을 어떤 작업하는 걸 이제 언더컷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바로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 과절삭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절삭 순서 최적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최적화는 이송, 떴다 내렸다 하는 것을 최소화 시켜주는 기능이에요. 면방향에서 딱히 이게 해당이 될 수도 있겠나? 그러면은, 자, 예를 하려면은 여기에다가 뭘 하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평면 보기 했을 때 솔리드에서 바운딩 박스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센터를 기준으로 할 건데, 솔리드를 만들고 Z축, 그 다음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고 센터를 기준으로 하고,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리드에서 불리형 기능을 이용해서 형상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쳤어요. 합치고 여기에서 도형을 선택할 때 이 면만 선택하겠습니다. 위에 거 돌출된 형상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 이대로 하는 걸로 하고요. 재생성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얘가 경로가 지금 생성되는 걸 보면 이 대상이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경로가 이게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얘는 어떻게 생성되는지 볼까요? 뭐 얘도 뭐 거의 같은 형태죠. 이거하고 지금 체크 형태만 다를 뿐인데, 자, 얘가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이 경로를 간격을 1로 줘보겠습니다. 자, 1로 주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성이 되죠. 자, 지금 생성된 걸 보면은 쭉 가다가 전체 경로는 끄고 이걸로 보죠. 쭉 가다가 얘가 만났죠. 간섭이 발생하니까 떴다 내렸다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인데, 자, 이거를 뒤로 복사를 해서 최적화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최적화를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 떴다 내렸다 했던 것이 비슷하네요. 이거나 비슷하네. 얘는 그 기능이 실행이 안 되나? 최적화는 떴다
내렸다 하는 것을 좀 줄여주는 기능인데, 곡면 따라 이거를 스텝으로 바꾸고 다시 한번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비슷하네요. 비슷하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저 기능만 좀 보기 위해서 간섭 체크 부분을 다 끄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러네. 일단은 이제 제가 원하는 경로는 쭉 가다가 여기서는 이쪽 부분만 하게 되면, 계속 하게 되면 일단은 여기에서 그 떴다 냈다는 건 좀 줄일 수 있거든요. 평행가공 형태가 좀 그렇게 되는데, 얘는 지금 평행가공에서는 이 틈새 이송 기능이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일단은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떴다 내렸다 하는 것을 최소화 시켜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노란 색깔로 복귀하는 거 있죠? 복귀하는 것을 최소화 시켜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뭐 체크를 하겠습니다. 체크하고 체크 홍면으로 선택하면 좀 괜찮을까요? 일단 체크 홍면으로 이 부분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찍어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보겠습니다. 체크 곡면을 선택하게 되면, 아까 같은 경우는 여기 기둥 영상을 과절삭을 했죠. 근데 체크 곡면을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서 간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자, 근데 체크 곡면을 선택을 했을 때 틈새에서 최적화 안 먹고 있네요. 일단 여기서 재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먹고 있지는 않고요. 자, 200%를 줬는데 경로와 경로 사이 거리가 이건 멀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을 것 같고, 왕복 형태고, 최적화. 일단은 뭐 최적화 기능이 지금 여기서는 좀 그런데, 최적화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급속 이송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형태를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저번호 반경 크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단 값을 넣어보죠. 여기다가 5라고 넣고요. 회전각도 90도를 넣어보겠습니다. 90도를 넣고 접선 길이 일단 됐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끝나는 위치에서 얘가 지금 원호 형태로 시작하는 부위를 얘가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하거든요. 하는데 이 원호 형태 있죠. R이 지금 5라고 했으니까 R5 원호 형태를 취하고 이 원호의 각도는 90도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부드러운 형태로 접근하는 것을 원할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뭐 필요하면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기둥 모양이 있어서 별로 이렇게 썩 좋지는 않고요. 기둥 모양을 체크 곡면으로 지금 선택을 한 형태고, 그러면은 솔리드에서 여기서 뭔가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얘를 재생성을 해볼까요? 전체 재생성을 해서 아까 추가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하고 다시 재생성하고 이 부분을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경로에서 다시 전체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재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경로도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면방향 가공인데 대상 곡면이 없네요. 얘를 선택하죠. 선택하고 재생성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안에 기둥 모양을 지금 없앴어요. 일단 여기서 원호 형태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들어갔다라고 한 거. 여기에다가 직선 길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얘를 추가하게 되면 이 정도 추가해 볼까요? 추가하게 되면 직선 구역이 생성이 돼요. 직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보시면은 점을 보이게 해서 볼까요? 뷰에서 자, 점을 보겠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이 지금 좀 늘어났죠. 없었을 때는 비교를 해볼까? 그러면은 얘를 그대로 뒤로 묵살을 해서
직선이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랬던 것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그 원하고 경로하고 접하는 부위에서 직선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이 구간. 그래서 경로가 시작되는 부위에 원호 형태를 추가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 경로가 조금 이상하게 생성이 됐는데 직선 구간이 있고 원호 구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연결될 때 약간 연결이 좀 불완전하게 연결이 된 것 같기도 한데 면방이 자체 경로가 이런 식으로 면이 만들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얘를 잘라서 할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그 경로와 경로 사이 연결할 때 직선 구간 또 원호 구간, 원호의 각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틈새 이송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루프하고 직선 형태, 스텝인가 직선 형태, 얘네들은 그 새로운 기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알아서 가기 때문에 이런 창은 없어요. 여기처럼 그 경로에서처럼 그런 기능은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하튼 지금 틈새 이송에서 이런 기능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경로와 경로 사이를 이제 뭐 원호 형태를 추가했는데 뭐 필요할 때 쓰시면 되겠고, 얘가 필요 없으면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연결되게 경로가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스텝 형태라서 계단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필요한 게, 지금 얘 같은 경우 이제 경로를 생성할 때 우리가 면으로 경로를 생성하면 확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접근거리 개념이 좀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얘네들을 지우고 여기다가 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면에서 평면, 외곽 공면 체크를 해서, 자, 면을 만들고요. 이 면을 가지고 가공 경로에서 면 방향으로 경로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공구는 이걸로 하겠다 확인하겠습니다. 뭐 확인하죠. 자, 그럼 이제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됐죠. 생성이 됐는데 지금 이제 볼앤드밀로 생성을 했는데요. 얘를 10평으로 한번 해볼게요. 평앤드밀로 해보겠다. 자, 평앤드밀을 선택을 하고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앤드밀이 절삭을 할 때 밑으로 내려와서 작업을 하는데, 자, 경우에 따라서 이게 이제 민날이 지금 먹고 있잖아요. 내려가니까 그대로. 근데 민날이 먹지 않게 좀 외곽에서 진입하고 싶다. 그럴 때 그 확장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여기 확장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여기다가 60% 정도 확장하겠다 체크를 하시고 하시게 되면, 자, 경로가 내려올 때 이제 민날이 먹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직선 접선 길이, 직선 길이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그 외곽에서 들어와서 윗면을 작업할 수 있는 형태로 될 수 있죠. 이게 이제 평행 가공에서도 이게 됐었는데, 이 평행 가공에서 지금 틈새라고 하는 용어가 없어져서 일단은 면방향 가공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틈새 이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멤버십 회원 가입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네. 이 기회를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